안녕하세요.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숨은 영상을 전합니다. 카메라 시선의 조서연,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사건 사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올 거예요. 두 명이요, 두 명. 신고할까요? 네, 신고했어요. 빨리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 그 진화의 끝은 어딜까요? 첨단적인 방법이나 지능적인 수법 외에도 친구의 딱한 사정을 돕고 싶어하는 애틋한 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다짜고짜 동창생이라면서 물건을 좀 사달라는 방식으로 8년 동안 무려 111억여 원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 검거 현장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8년간 무려 1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동창생인 것처럼 가장해서 8만 5천여 명에게 잡지 정기 구독권을 판매했는데요. 인터넷의 동창생 카페나 학교 동문회 등에서 졸업생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를 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압수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분당경찰서 진흥사건입니다. 김현수 경감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 조모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창생 사칭, 보이스피싱, 국내 체제 조직 5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피해자들이 50대 중반의 남성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같은 또래 여자 동창생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자식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취업을 하려면 판매 실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범행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여자 동창생이 좀 애틋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실제 계약 건수가 잘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여자 마케터를 바꾸게 된 겁니다. 정형 맞나요? 나 우리 국민학교 잘 지내지? 가끔 모임에 나가곤 해?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참석도 못했어.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신랑이 서울 을지로에서 인쇄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래하는 출판사에서 이코노미 리뷰라고 간행물 50부 이렇게 홍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수가 모자라서 겸사겸사 전화 한 번 했어. 주간지고 한 달에 4권 가는데 종류가 월 16,500원에서 1년만 벌면 되니까 1년만 부탁하자. 결제는 1년치 입금해도 되고 카드 결제해도 되는데 너가 할 대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쓰였던 동창생 명부를 확인해 보니 780개 정도 명부를 발췌했고요. 그 동창생 명부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부는 인터넷 동창생 카페에 가입을 해서 카페지기로부터 동창생 명부를 건당 1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창이나 후배 버전 등 상황별로 응대 요령을 만들어 놓고 집안이 어려워져 잡지를 판다는 등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했는데요. 피해자들 또한 그 금액이 20-30만 원가량의 비교적 적은 금액에 불과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일당은 연간 구독 계약이 종료될 때쯤 다시 전화를 해서 구독 연장을 시키는 등
한 번 속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한 라인을 설치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신고 포상금도 최고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활개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1박 2일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인도의 모디 총리. 이 모디 총리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머쓱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서 광주를 찾았지만 혹독하고 싸늘한 민심만 확인한 채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요 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약속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과 인도 장애인 파트너십 공동선언 행사장에서 환담이 예정됐던 모디 총리를 30여 분 동안 기다렸지만 행사가 길어지면서 약속이 바뀌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미안해요. 미안해. 청자 접시가 든 선물까지 준비한 김무성 대표는 예정됐던 환담이 무산되자 머쓱해진 표정으로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아니 중간에 어린지 하는 사람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 시간 문제가 아니라 방에서 만나야지 예의가 맞는 거지. 시간 없다고 문 앞에 있어 같이 걸어가면서 뭐 이쪽으로 하지 않을 그거는 예의가 안 맞지. 그래서 나 그건 못하겠다 그거 하고 뭐 짧은 방한 기간 동안 많은 사람 만나려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러더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정부가 주관한 국립 5.18 민주묘지 공식 기념식 대신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찌고 된 거예요, 이런 민주당이?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민주당 문제가 이 나라의 국군이 문제예요, 국군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작정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도저히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서. 이건 정말로, 이건 정말 나라의 100년 대계가 덮여진 일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빡지가 문제가 아니야. 국회의원을 내놓더라도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되어야지. 점점 떨어져 이런 상태에서도. 아니 송환정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 얼마나 무능한 것을 보여줘. 가슴이 다 두껍어. 아이고 난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이 쇄신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안철수 의원. 그러나 당내 갈등 수습책으로 등장한 혁신기구의 위원장직 제안은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음 달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던 문재인 대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안 맡겠다고 공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직접 듣고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외에 여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대표께서 부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기만 좀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점심 정도에 문 대표께
양해를 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주인 잃은 청자 접시 선물을 바라보는 김무성 대표의 씁쓸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모디 총리의 촉박한 일정 탓에 한국에서 가장 바쁜 인물 중 한 명인 여당 대표도 머쓱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그리고 대국민 소통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요즘 즐거운 기분에 낮술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찰이 낮술 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실시하자마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고 단체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서 경찰이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낮 시간대 음주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지주변 특별 음주단속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음주단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주셨다고요? 네, 금방 조금 식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너가세요. 위험해요. 예. 선생님 어제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드신 술도 지금도 나올 수도 있고 어제 낮에요. 우리 집이 여기니까 여기서 선생님 우리가 술을 드신다는 못 봤기 때문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니까 측정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술을 안 드셨다 측정을 해서 칙수가 나왔는데 안 드셨다 난 정말 술을 먹은 일이 없다 그러면 혈액 채취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눈기 감지기고요. 이건 측정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0점입니다. 앞에 점이 하나 있는 게 0점이고 000인데요. 4, 9까지는 훈방이고 5번부터 단속이 됩니다. 5번부터 99까지는 정지. 앞에 여기 1로 바뀌면 1100 이상은 취소입니다. 더 오케이. 자 보시죠. 이 기계는 한 번만에 숫자를 보여줍니다. 어제 가만히 지금 나올 수도 있어. 술 드시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보통 저녁에 음주단속으로 많이 합니다. 저녁에도 음주단속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주 반응이 나왔으니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제 어제 드셨으니까 측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단독 실수가 나왔다. 이상이 있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는 딱 한 번만 불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불고요. 저기 보세요. 더 오케이. 자 보시면 한 번만에 분석해서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얼마예요? 0.058. 14시 17분. 0.058입니다. 14시 17분. 서울 시내 어디나 뭐 대리운전 가능하죠. 술을 한 잔이라도 하셨으면 일단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놓고 가시든지 또 그중에 술을 못 드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부르면 금방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불러서 꼭 운전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42%라는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절도범죄 재범률 26.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익숙해질수록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책감 또한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도로 위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비해서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시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